내 몸은 화장실에 있었지만 정작 나는 현관문 근처 거실 위에 떠 있었어요. 나는 죽어 쓰러져 있는 그 육체와 어떤 연결점도 없었어요. 전혀요. 나는 수천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자신의 에너지장에서 완전히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창조해요. 각 개인의 영혼이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절대적 이해가 생겨났어요. 나는 내가 빅3라고 부르는 존재들 앞에 나가게 됐어요. 즉시 나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을 처리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심판해야 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그 사랑을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영적 가이드를 보기 시작했죠. 나는 린다 크레이머 박사라고 합니다. 내 임사체험은 2001년 5월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보다 내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5년 동안 천국에 있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시작은 이랬어요. 새벽 2시경 화장실에 갔고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후 죽음을 맞았어요. 내 몸은 화장실에 있었지만 정작 나는 현관문 근처 거실 위에 떠 있었어요. 당시 내 파트너가 현관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는 구급차를 들여보냈고 누군지 모르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내 몸이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나는 45분 동안 떠 있었고 이는 의료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임상적으로 14분 동안 죽었었다고 말해요. 구급 대원들이 내가 쓰러져 있던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잰 시간이죠. 구급 대원들은 생기를 잃고 푸르스름하게 변한 나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 구급 대원들이 나타났는데 보고서에는 고급 소생 전문 대원들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다시 심장 박동을 살렸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14분이었죠. 하지만 임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죽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 2시였고 발견되었을 때 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시간은 14분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거실 위에 떠서 이 모든 걸 보고 그리고 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평화로웠어요. 나는 천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발이 없었는데 그래도 놀라지 않았어요. 전혀 두렵지도 않았죠.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돈 문제, 누가 걔를 돌볼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저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 같았어요. 45분 후에 구급 대원들은 들것에 실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들것에 실려 옮겨지는 나 자신을 내려다봤어요. 나는 죽어 쓰러져 있는 그 육체와 어떤 연결점도 없었어요. 전혀요. 그들 모두 집을 나갔고 현관문을 닫은 후 잠갔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현관으로 짙은 푸른색 구체들이 들어왔어요. 그 구체들은 공중에 뜬 채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 구체들은 내가 있는 곳까지 날아왔어요. 그들은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분명했어요. 그 구체들은 마치 내 주위를 맴돌며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서로 소통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그 구체에서는 에너지처럼 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찬란한 푸른색의 한가운데는 순백의 새하얀 색이었어요. 나는 이 존재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갑작스레 휙 하고 모두 현관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죠. 하지만 거기엔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 따윈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추측건대 아마도 지금까지 항상 나랑 함께 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어디로 가자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 상태를 안개 단계라고 부르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눈을 감은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눈을 떴을 때 나는 꽃밭에 있었어요. 수백만 송이의 꽃이 만발한 완만한 경사의 들판이었죠. 저 멀리 에베레스트의 10배나 되는 산들이 보였어요. 나는 수천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자신의 에너지장에서 완전히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발 아래 꽃들도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꽃들이 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그 꽃들은 부드럽게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야 비록 몸무게가 없는 상태였지만 내가 그 꽃들을 짓밟지 않을 테니까요. 꽃들은 내가 그 시점에서 여전히 몸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그 사실을 존중해 주었던 거죠. 이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꽃들은 꽃잎 가장자리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어요. 꽃들의 색은 지구의 색과 너무 달라서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색상 스펙트럼의 5%만 볼 수 있잖아요. 그 꽃들의 다채로운 색들을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창조해요. 길고 곧은 검은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즉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내 의도기 때문이죠. 내가 산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 즉시 거기에 있게 됐어요. 내가 산을 오르고 싶어 한다면 나는 산 아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내내 끊임없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 음악은 마치 계속 반복되는 성가 같았어요. 차분하고 진정되는 느낌이었지만 그 음악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음악은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도 음악이 나오고 있었죠.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재생 목록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채널을 돌려 다른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 또 창조해낼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어깨를 두드린 이 여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호수와 강을 지나고 계곡을 따라 자갈길을 내려갔죠. 우리는 걸어서 산을 넘어 이 아름다운 도시로 내려갔어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아마 시간당 3에서 5km 정도를 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몇 달 동안은 그녀 바로 뒤에서 걸어야만 했던 거죠. 앞선 그녀에게 정말로 집중하고 있던 어느 순간 나는 갑자기 그녀가 되어버렸어요. 돌아서 봤더니 나 자신인 린다가 바로 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여태껏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여태껏 배우고 익혀온 인생의 교훈들도 모두 내 것이냥 알 수 있었죠. 또한 그녀가 다시 환생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음도 알게 됐어요. 각 개인의 영혼이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절대적 이해가 생겨났어요. 그곳의 모든 것이 에너지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건물들마저도 그 자체로 에너지였어요. 10m 길이의 벽돌들이 하늘로 수백 수천 미터 뻗어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단이 있긴 있었어요. 그 계단은 층간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12층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 우린 즉시 그곳에 있게 됐어요. 항상 옵션들이 있었어요. 항상 가능성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숨겨진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마도 1년 반, 어쩌면 그보다 더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절대 그보다 덜 있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존재하고 관찰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다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돌았는데 보이진 않았지만 여성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다시 그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수백 미터 높이의 첨탑이 서 있는 장엄한 대성당의 출입구에 서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도를 내려다봤어요. 측면에는 교회처럼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 길이는 9미터 정도고 나무를 통으로 잘라 만들었어요. 바닥은 사암 같았어요. 18미터 정사각형의 벽돌을 하나의 사암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지구에서 나무는 대략 몇십 센티 정도 넓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널빤지는 폭이 단지 몇 미터 정도인 거고요. 하지만 너비 5미터, 길이 90미터인 판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성당은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감탄을 연발했죠. 정말로 거대했어요. 이제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나는 내가 빅3라고 부르는 존재들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 셋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시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에너지가 땅에서 폭포처럼 올라와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나는 그들 앞에 섰어요. 그들은 나에게 상자를 보여줬는데 그 상자에선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널 심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다. 즉시 나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을 처리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그 상자 안에는 벽이나 바닥이 없었어요. 그것은 영원, 영겁, 무한이었어요. 수천, 수백만 개의 작고 둥근 에너지 구체가 있었어요. 그 구체 안에는 내가 살면서 했던 일에 대한 기억이 담긴 작은 영상이 있었어요. 나는 이 구체들 중 하나를 꺼내서 그 안에 있는 기억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집어든 구체의 내부는 작은 TV 스크린 같았죠. 그 스크린에는 아기였을 때의 내가 비치고 있었어요. 아기인 나는 할머니의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죠. 처음에는 내가 마치 타인인 것처럼 전체 장면을 그냥 지켜만 봤어요. 나는 그 장면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어린 소녀와 고양이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때 갑자기 나는 그 스크린 속의 아기린다가 되었어요. 아기린다의 생각을 보았고 그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고양이에게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그녀의 의도, 동기 또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가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슉슉거리기 시작했죠. 고양이는 아팠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기 린다의 관점에서 그 기억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린 린다가 고양이 꼬리를 잡아 당기는 모든 이유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고양이 입장이 되어봐야겠죠. 이번에는 아기 린다가 아니라 고양이가 되어버렸어요. 고양이의 네 다리가 느껴져요. 꼬리의 균형을 느낄 수 있어요. 고양이의 귀를 느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귀를 쫑긋거려요. 나는 땅에 있는 작은 도마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내 시야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나는 모든 걸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봐요. 한 인간이 내 근처에 있는데 이 인간이 내 꼬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녀가 꼬리를 잡아당기자 통증이 등을 타고 오르며 극심한 고통이 느껴져요. 당연히 발톱을 드러내며 슉슉거리기 시작했죠. 갑작스레 다시 이 구체 스크린의 바깥에 있게 됐어요. 나는 이제 구체와 그 구체 안에 있는 스크린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온 땅에 쏟아내듯 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거기 있는 좌석들이 증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 좌석들은 다른 사람들이 앉아 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좌석들은 바로 날 위해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좌석들에 앉아 다름 아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말이죠. 내가 그 고양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난 그 아무 죄 없는 고양이에게 대체 왜 그랬던 걸까? 이제 나는 내 행동을 보았고 고양이의 관점에서도 그 행위를 보았어요. 고양이의 고통을 느꼈을 때 그 아픔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10배의 고통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머리를 싸맨 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양이에게 왜 그랬을까? 고양이가 느꼈을 고통 때문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려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난 아무것도 몰랐잖아. 난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어.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떻게 알았겠어? 어린아이가 그 파급 효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 파급 효과 말이에요. 나는 그 고양이가 그 기억의 중추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고양이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 자신에게 그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고양이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심판해야 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했던 유일한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었죠. 아마 30분이나 45분 정도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내 손 안에 있던 그 기억이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픈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그 기억은 다시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갔어요.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그 천국 같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 상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기억이 담긴 또 다른 구체를 찾아서 치유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부터 그 상자 속에 5,000개가 넘는 기억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각각 45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거예요. 내가 그 천국 같은 저쪽 세상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억을 처리하고 또 처리했던 라이프 리뷰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그 기억들 중 일부는 좋았어요.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는데 그 감사함은 10배나 커져서 돌아왔어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다시 온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또 어머나 저건 처리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기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자가 비워질 때까지 모든 기억을 처리해야만 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나 스스로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정말 멋져요. 우리가 용서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그 사랑을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누군가 또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다른 장소에 있게 되는 안개 단계로 다시 돌아갔죠. 나는 이제 하얀 방에 있어요. 벽도 천장도 창문도 없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발은 보이는데 발 아래는 너무 하얘서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누군가 한 사람이 보여요. 나에게 다가올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커져요.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천국에서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친절하지 않은 걸까 싶었죠. 그래서 물었어요.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왜 그러세요? 그녀가 또 말했어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죠? 여기는 또 어디예요? 넌 반드시 돌아가야 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딜 어떻게 돌아가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방법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녀는 정말 화나고 답답해했어요. 그녀가 진정하고 드레스를 가볍게 툭툭 털며 말했어요. 넌 여기 있어선 안 돼. 이유를 말해줘요. 무슨 일이죠? 여기는 또 어디예요? 린다야, 난 너의 증조 할머니야. 이름은 카리나라고 해.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등에 대해 아주 긴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과 남편, 그들이 지은 집에 대해서도 말해줬죠. 그러다 그녀는 2001년부터의 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9월 전에 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해. 지금 있는 곳에 머물 수는 없어. 2001년 5월에 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어요. 2001년 9월에는 다들 아시는 9.11 테러가 있었죠. 내가 이 임사체험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남편이 내 이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9.11 테러 이후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했어요. 내가 거기에 머물렀다면 나 역시 같은 신세가 됐을 거예요. 할머니가 9월 전에 호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6월 말에 호주로 돌아간 거였어요. 할머니는 또 말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일하기 시작할 거야. 거기서 10년을 일하게 될 거야. 그 후 나는 실제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행정관으로 일하게 돼요. 할머니는 또 내가 그 직장에서 받게 될 감정적 스트레스로 2년의 휴가가 필요하게 될 거라고도 말했어요. 실제로 나는 경찰들과 일하면서 보게 된 일들로 인해 PTSD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2년의 휴가가 필요했죠. 그녀는 또 말했어요. 너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누군가 다쳤을 때 그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게 그건 응급처치 트레이너를 의미했어요. 지원도 안 했는데 제의가 들어와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처치 트레이너로 일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정확히 2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너는 이 날짜를 기억해야 돼. 이날 너는 딸을 임신하게 될 거거든. 나는 항상 2005년 그 해의 그 날짜를 기억했어요. 내 딸은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2001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너는 길고 긴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 할 거야. 특히 경찰 일을 잠깐 볼까요? 경찰은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그날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해요. 우리 모두는 그것에 동의해요. 반면에 나는 그날 하루의 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라이프 리뷰에서 본 관점대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판단해야 하니까요.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교육해 그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일깨우는 걸 돕고 있어요. 그들이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평생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준 여성을 만난 것은 불과 1년 전쯤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영적 가이드를 보기 시작했죠. 나는 아주 겸손해졌고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그 희망과 이해를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축복받은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천국에서 보낸 5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어요. 그곳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경험들의 유사점, 공통점을 통해 이 임사체험이 진짜라는 증거를 찾는 걸 좋아해요. 나는 그걸 다른 이들과 나눌 거예요. 알다시피 인생은 힘들어요. 삶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천사, 신 또는 승천한 스승 등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품는 거예요. 천사, 대천사, 영적 가이드, 수호천사 누구든지요. 우리가 그들이 거기에 있음을 아는 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존재 전체에 더 많이 동조하고 의식적 인식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를 천국의 사랑, 바로 그 에너지 차원에 맞게 정렬하면 우리는 그 천국의 사랑을 여기 지구에 창조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천사처럼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